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빈대가 출몰하면서 이 가정 내 위생을 관리해주는 홈케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로도 빈대를 완벽하게 막는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넷마블은 지스타에 출품할 3종의 게임을 공개했는데요. 신작 게임을 앞세워 실적 회복을 노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대학생 대상 자율주행 챌린지 레이싱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열띤 경쟁 속 우승은 건국대 팀이 차지했습니다.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대한민국 쇼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립니다. 먹거리부터 생활용품, 자동차까지 할인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전국적인 빈대 출몰에 가구 렌탈 업계가 때 아닌 빈데믹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빈대 공포가 확산하면서 가정 내 위생을 관리해주는 홈케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위생관리 서비스로도 빈대를 막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박멸된 걸로 알고 있었던 빈대가 전국에 출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빈대는 피를 빠는 흡혈곤충으로 주로 가구나 침구류 등에 숨어 지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에서 빈대가 베드버그, 즉 침대곤충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에 침대나 가구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구 렌탈업계의 홈케어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샘의 경우 이달 들어 6일까지 매트리스 케어 주문 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주문량은 지난해 11월 전체와 비교해도 이미 11% 더 많습니다. 코웨이가 제공하는 매트리스 렌탈 케어 서비스도 빈대 이슈로 소비자 문의가 늘었습니다. 최근 연일 발생되는 빈대 출몰로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에 대한 고객 문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구 렌탈업계가 제공하는 케어 서비스는 전문가가 가정에 방문해 매트리스나 소파 등의 내외부 먼지를 제거하고 자외선 살균 및 위생 상태 점검까지 해줍니다.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정 내 빈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빈대가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박멸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가구 렌탈업계의 케어 서비스는 진먼지, 진드기를 찾아 없애는 위생 관리를 목적으로 해 빈대 퇴치와는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빈대는 더러운 곳에만 사는 게 아니라 깨끗한 집이라도 서식할 수 있어 가방이나 옷을 통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빈대를 발견한 경우 고열 스팀을 분사하거나 청소기 흡입력을 이용해 제거하는 등 물리적 방제가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넷마블이 오늘 16일 개막하는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의 출품작을 공개했습니다. 이색적인 세계관과 전투 시스템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꾸준한 신작 출시를 통해 실적 회복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누적 판매량 3천만 부 이상을 기록한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7개의 대죄. 넷마블이 7개의 대죄 오리진을 원작 만화의 세계관을 확장한 멀티버스 스토리를 공개했습니다. 이용자는 게임 속에서 요리와 낚시, 사냥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7개의 대죄와 관련된 모든 세계관을 활용해서 원작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는 큰 장점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를 원작자이신 슬기 작가와 선생님께서 흥미롭게 봐주셔서 스토리 검색뿐만 아니라 넷마블이 어제 G타워에서 미디어 프리뷰 행사를 열고 데미스 리본 7개의 대죄 오리진, RF 온라인 넥스트 등 신작 3종을 공개했습니다.
오는 16에서 19일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3에 출품하는 작품입니다. 데미스 리본은 넷마블의 자체 IP인 그랜드 크로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입니다. 매력적인 캐릭터와 호쾌한 전투 액션이 특징입니다. 7개의 대죄 오리진은 오픈월드 세계로 구현됐으며 4명의 캐릭터가 한 팀이 돼 영웅, 무기, 스킬 조합에 따라 몬스터를 공략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RF 온라인 넥스트도 원작인 RF 온라인 세계관을 계승했습니다. 이용자는 캐릭터의 다양한 특징의 바이오 슈트를 입혀 실감나는 전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넷마블과는 총 100부스로 170여 대 시연대를 제공해 3종의 게임을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픈형 무대로 꾸며진 현장에서는 게임 대결과 성우 더빙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넷마블은 올해 3분기에도 21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넷마블은 3분기에 출시한 세븐나이츠 키우기와 신의 탑 새로운 세계의 성과를 통해 올 4분기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마케팅비가 신작 출시에 대한 영향이 없으면서 3분기에 비해서 마케팅비는 줄 거고 실적은 온기 반영됨에 따라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내년 상반기에 6종의 신작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실적 회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스달 연대기 3개의 세력과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를 내년 1분기에, 지스타 출품작은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늘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대학생 대상 자율주행 경진대회인 2023 자율주행 챌린지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대학생들이 참여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 저변 확대와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자율주행 챌린지는 세계 최초로 양산차 기반의 서킷 자율주행 레이싱 경기로 개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실제 레이싱 경기와 같이 세 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동시에 출발해 2.7km 용인 스피드웨이 좌측 코스 총 10바퀴를 돌며 누가 가장 먼저 결승점에 통과하는지를 두고 겨루는 방식입니다. 이날 경주에선 세 대의 차량이 추월과 회피를 반복하며 실제 레이싱 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건국대 팀이 최종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쇼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립니다.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코스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500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요. 이 행사 기간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먹거리부터 생활용품, 가전의 자동차까지 얼마나 할인해주는지 김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 가전업계를 비롯해서 유통업계까지 이달 대대적인 할인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다렸던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가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삼성전자는 TV와 냉장고 등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에 나섭니다. 여러 품목을 구매하면 최대 580만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또 LG전자는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23개 품목 중 2개 이상을 구매하면 최대 460만 캐시백을 해줍니다. 건조기와 식기세척기 그리고 의류관리기 등 17개 품목 36개 행사 전용 기획 모델을 운영합니다. 또 삼성과 LG는 이번 코스페 기간 중에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경품을 증정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이 연말에 좀 차 바꾸려는 분들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주요 모델 23개 차종에 대해 최대 17% 할인에 나섭니다. 총 24,500대 한정으로 진행하는데요. 아이오닉 5와 6의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할인 판매하고요. 코나 EV 400만 원, 그랜저는 400만 원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팰리세이드와 G80은 10%, 캐스퍼는 17% 할인에 들어갑니다. 기아는 6,000대 한정으로 전기차와 주요 모델 8개 차종에 대해 최대 700만 원 할인에 들어갑니다. EV6는 최대 420만 원, 니로 EV와 니로 플러스는 최대 700만 원까지 할인해주고요. K5와 카니발은 7%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KG 모빌리티는 행사 기간 중 용품 구매와 차량 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데요. 티볼리를 사면 최대 300만 포인트, 렉스턴은 150만에서 200만 포인트를 줍니다.
르노코리아는 XM3를 최대 170만 원, QM6를 350만 원, SM6를 250만 원 할인해 주고요. 한국 GM은 트레버스를 12%, 타오는 8% 할인 판매합니다. 네, 유통업계도 이달 대대적인 할인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유통업계는 이달 들어서면서부터 벌써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롯데는 롯데 레드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 행사를 진행하고요. 코세페 기간 동안 롯데마트에서는 신선 가공식품을 비롯해서 생활용품을 최대 반값까지 할인하고 프리미엄 한우 할인전 등이 이어집니다. 또 레고 같은 완구 제품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롯데 백화점도 롯데 레드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서 연중 최대 규모의 온오프 화장품 페어를 개최합니다. 이어서 패션 페어와 아웃도어 다운 패션위크 그리고 겨울 정기 세일을 연이어 진행합니다. 신세계는 쓱데이를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는데요. 이마트에서는 신성식품과 가공식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난방가전과 침구, 보습케어 등 다양한 겨울 시즌 상품을 할인 판매합니다. 이어 17일부터 19일에는 주말 특별 행사로 삼겹살과 한우, 그리고 샤인 머스켓 등 신선식품 할인을 진행합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매주 행사 품목을 달리해서 패션 그룹 할인전, 패션 잡화, 가전과 가구 등 품목별로 7% 할인에 들어갑니다. 현대백화점은 면세점과 함께 현대백화점 패밀리 위크라는 이름으로 코세페에 참여합니다. 직매입 의류 특가 할인, 현대식품관 코세페 특가 할인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는 17일부터는 겨울 정기 세일로 300여 개 입점 브랜드가 행사에 들어갑니다. 갤러리아 백화점과 AK 플라자도 코세페 기간에 맞춰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백화점 말고도 편의점이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들도 좀 참여를 하는 겁니까? 네, 가까운 편의점에만 방문해도 코세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GS25와 이마트24, CU, 세븐일레븐, 그리고 C스페이스24 등 5개 편의점 업계가 코세페에 참여하고요. 인기 품목 할인을 비롯해서 M+1 덤증정, 그리고 더블 마일리지 등을 진행해서 코세페 기간 동안 물가 잡기에 나섭니다. 여기에 쿠팡과 브랜디, 지마켓, 티몬, 쓱닷컴, 우체국 쇼핑,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과 홈앤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업계도 코세페 기간 중 할인이나 페이백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세페를 매번 할 때마다 너무 대기업 위주로 행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말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좀 중소기업들도 참여를 많이 합니까? 네, 올해 이번 코세페 기간 중에는 지역 특산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도 준비돼 있습니다. 우선 지역 특산품 구매를 희망한다면 인터파크나 공영쇼핑, 그리고 H몰, 롯데온에서 운영하는 코세페 팔도마켓을 방문하면 되고요. 지자체별 대표 특산품 1,600여 개 제품이 준비돼 있습니다. 또 코세페 기간 중 지역 축제도 곳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특산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위한 특별전도 준비되는데요. 네이버 나란히 가게에 코세페 상생마켓이 열리고 중소기업 벤처부의 지원으로 티몬과 위메프 11번가에서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목동 현대백화점에 있는 판판샵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코세페 기획상품전이 마련됩니다. 근데 현재 법적으로 이 격주 일요일마다 이 대형마트는 문을 좀 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코세페 기간이랑 좀 겹칠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에는 좀 이용이 어려울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업계에서는 이번 코세페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원팀이 되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들은 이번 코세페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의무 휴업일을 행사 전으로 당기는 등의 준비를 했습니다. 코세페 둘째 날인 11월 12일은 대다수 지역에서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의무 휴업일인데요. 내수 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서울시 7개 자치구에서 12일 의무 휴업일을 5일로 변경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 등은 12일 정상 영업을 하고요. 코세페 맞이 주말 특가전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코리아셀 페스타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오늘 6명의 차기 회장 후보군인 롱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늘 제2차 회의를 열고 여러 민관 출신 가운데 유력 후보 6명으로 압축했습니다. 후보에는 윤종규 현 KB금융그룹 회장, 조용병 전 신한금융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회장, 이명록 전 KB금융회장, 조준희 전 IBK기업은행장, 박진희 전 한국시티은행장 등 6명입니다. 은행연합회장은 금융당국과 소통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료 출신 인사들이 여럿 거론됐지만 이번 후보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관급인 전 금융위원장 출신 2명의 인사는 가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최종 1인 후보는 오는 16일 열리는 3차 회추위에서 결정됩니다. 이날 회추위에서는 김광수 현 회장과 국내 11개 회원사 은행장이 참석해 추천 방식으로 1인 후보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최종 후보는 23개 정회원사가 참여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고 오는 12월 1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백화점들이 하나둘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밝히며 전국 곳곳에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부터 대규모 공간 조성까지 크리스마스 마케팅을 통한 연말 시즌 집객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50여일 정도 남았지만 신세계, 현대, 롯데 등 백화점들은 한 발 앞서 크리스마스 장식에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로 크리스마스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지나갔던 것과는 한결 대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어제 본점 미디어 파사드를 비롯해 전국 각 점포 크리스마스 장식을 오픈했습니다. 특히 올해 본점 외관의 미디어 파사드는 375만 개의 LED 칩을 사용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연출됐습니다. 신세계 본점 외벽에서는 3분가량의 크리스마스 영상이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반복 재생됩니다. 본점 내부에는 홀리데이 선물 상점인 더 기프트숍이 처음으로 설치됐고 본관과 신관을 잇는 통로는 크리스마스 마켓거리로 변신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더현대 5층 사운즈 포레스트에 해리의 꿈의 상점을 테마로 1000평 규모의 H빌리지를 조성했습니다. H빌리지에는 11m 높이의 트리가 설치됐으며 16개의 작은 상점과 골목이 들어섰습니다. 더현대 H빌리지는 매시간 100명씩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1차 예약은 1시간 만에 마감됐습니다. 오는 14일부터는 2차 예약이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롯데백화점은 본점 앞 100m가량의 거리를 유럽풍의 크리스마스 상점거리로 연출했으며 롯데월드타워는 크리스마스 테마 정원인 원더 위시가든을 선보입니다. 원더 위시가든에선 작년 SNS에서 약 2만 6천여 건 바이럴되는 등 인증샷 명소로 주목받았던 회전 목마가 올해도 가동됩니다. 소비 침체로 부진의 늪에 빠진 백화점 업계에게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은 마지막 대목이자 실적 반등의 돌파구인 만큼 각 기업들의 크리스마스 마케팅을 통한 고객 유치 경쟁은 올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고물가 또 고금리로 이 소비자들을 지금 마음이 좀 꽁꽁 얼어붙었는데 백화점 외벽의 파사드라든가 또 혹은 내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름답게 장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뭔가를 제시하면 그것과 함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한편 올해 3분기 롯데백화점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8% 감소했고 신세계백화점 사업부문과 현대백화점의 영업이익은 각각 15.1%, 17.4% 떨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글로벌 워치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유럽 최대 한인타운인 뉴몰든을 방문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국기를 흔들면서 찰스 국왕을 맞이합니다. 찰스 3세는 한국문화체험에 나서는데요. 한인 합창단의 노래와 무용가의 공연을 몰입해서 감상하는 모습입니다. 찰스 3세는 또 김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평소 매운 걸 잘 못 먹는 그는 김치를 먹으면 매워서 머리가 터질까라며 한국 음식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면 한국 문화에 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3세의 이번 한인타운 방문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서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바섬 치라타 호수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치라타 호수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남동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에선 무려 24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통해 최대 192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발전소 건설에는 총 1조 7천억 루피아, 한국 돈으로 약 1,42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가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3%까지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적도 부근에 위치해 있어 태양광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멸종위기종 황제 펭귄의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이 펭귄에게 진주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진주도 조개 껍질 안에서 외부의 적에 맞서서 입을 꼭 다물고는 어려움을 견딘 끝에 만들어지죠. 이 펭귄도 기형인 부리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태어났다는 점에서 약 3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투표에 참여해 진주란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 다행히 펭귄 펄은 목소리도 크고 성격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사람만 보이면 목을 쭉 빼고는 머리를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요. 물고기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중입니다. 미국 시월드 수족관에서 건강하게 자란 뒤 황제 펭귄 서식지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배달 음식을 훔쳐가는 뜻밖의 범인이 포착됐습니다. 현관문 앞 배달원이 음식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어둠을 뚫고 불청객이 다가오는데요. 정체는 바로 야생곰. 입에 배달 음식을 물고는 어슬렁어슬렁 범행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배달 음식을 가지러 나온 가족들은 음식이 없자 황당해하는데요. 음식을 훔쳐간 범인이 곰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합니다. 미국에서는 곰이 야생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인가로 내려오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 열린 이색 낚시 현장 모습 담았습니다. 거친 황야를 달려야 할 말, 바닷속을 첨벙첨벙 들어갑니다. 얼굴이 물에 잠길 정도의 높이에서도 말은 두려움이 없어 보이죠. 거센 파도 속에서 어부도 말을 탄 채로 새우잡기에 골몰합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전통적인 벨기에 낚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추워지기 시작하는 9월에서 12월 사이 새우가 가장 잘 잡힙니다. 하지만 어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새우가 예전처럼 잘 잡히지 않고 말을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든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사람의 뇌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런던의 한 갤러리를 찾은 관람객들. 반고흐 작품을 감상하는 도중 한쪽 모니터에선 다채로운 색깔의 곡선이 움직입니다. 뇌파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이번 갤러리 전시를 기획한 감독은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관람객에게 뇌파를 분석하는 헤드셋을 착용토록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또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갤러리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정신적인 여유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워치였습니다. 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가 빈대 방제를 위해 대체 살충제 8종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8종 모두 방역용 제품으로 가정에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 시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노동계가 거리에 집결합니다. 내일 양대노총은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서대문역 인근에 결집할 예정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올 들어 첫 영하권 진입인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3도 안팎으로 춥겠고요. 낮 기온도 6도에 그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강원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호남 서해안과 일부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세종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이 1도에서 2도 안팎으로 출발해 낮 기온 11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도, 대구 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 광주 10도, 대구 1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휴일부터 월요일까지 영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예상되고요. 추위는 화요일부터 조금씩 풀리면서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